일단 국회를 뛰쳐나간 건 자유한국당이죠. 민주당이 아니죠. 그런데 책임은 여당한테 있다. 뛰쳐나간 사람은 책임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아까 문구 얘기하셨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구가 중요하지 않다.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청와대에서 전화 한 번 안 한다. 근데 네. 청와대에서는 청와대에 빠져라. 그래서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전화를 못 했다. 그랬더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전화를 받으면 나한테는 권한이 없다. 대표한테 전화해라. 그래서 황교안 대표한테 전화하면 전화도 또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하고는 계속 통화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하고 청와대하고 핑퐁 게임 하듯이 3당 플러스 1, 5당 플러스 1 이거 가지고 쭉 얘기했는데 청와대는 나름대로 성의를 갖고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건데 또 하나는 계속 조건과 핑계가 계속 더 붙어요. 갑자기 없던 지금 경제실정 청문회까지 들고 나왔어요. 내걸었던 조건도 좀 줄이고 양보해야 서로 만나서 접점을 찾는데 갈수록 태산이에요. 더 많은 조건과 이걸 내걸어요. 이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 자세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가 이렇게 파행과 공전이 될수록 여당에게만 책임이 있고 권한이 더 많으니까 무조건 책임져라. 뭐 아들이 잘못한 부모가 책임지는 것은 사실인데 또 부모 대접도 안 해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SBS에서요. 뭘 조사했냐면 2019년 들어서 국회의원들은 과연 제대로 일하고 세비 받아가는가 했더니요. 1월부터 5월까지 회의 시간 참석한 것이 44시간 16분. 한 달로 계산하면 8시간 51분만 회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회의, 뭐 회의가 물론 국회의원이 전부는 아니지만 회의로 따진다면 하루 일하고 한 달치 월급 다 받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지금 밖에서는 지금 국민들은 불불 끓고 있죠. 저도 그 원내대책회의라든지 우리 내부적인 논의가 있을 때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가 정한 의사 절차에 따라서 올려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하라는 것이 아마 여당 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네. 그리고 다른 당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또 그 당에서는 이거를 처리할 경우에 그러면 굉장히 곤란할 수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철회를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일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은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합의 처리를 분명히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사족 달면은 네. 우리가 언제 합의 처리하기로 했냐? 원칙으로 하기로 했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국회에서는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합의 처리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자유한국당도 지금 판도라의 답변이 함께 만드는 거니까 함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패스트트랙은 합법적으로 진행이 됐고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막았고 민주당만 한 게 아니에요. 여야 사당이 함께 한 거거든요. 민주당만 책임 있는 게 아니죠. 책임을 굳이 따진다면.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와중에 장외투쟁 기간 중에 좀 오버토킹을 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보고 빨갱이라는 등 해외 순방 가 있는 대통령한테 뭐 철렵질을 한다는 등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온갖 막말과 망언을 계속해요. 대화를 하자면서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도 인간이에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좀 톤다운하고 접점을 찾아가서 얼른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막말들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하시죠. 뭐 사실은 우리 동료 의원이 한 얘기를 어떻게 스스로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자유한국당 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막말 프레임을 씌우고 또 일어나는 국회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을 궁지에 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얼르고 달래는 역할을 여당 지도부도 하고 청와대에서도 해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는 청와대가 나서서 굉장히 우리 야당을 자극하는 자유한국당을 자극하는
그런 또 발표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협상, 대화, 타협을 통해서 국회 정상화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절박함, 진정성이 보이는 그런 태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파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는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청와대와 여당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저희들은 이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네. 자유한국당은 더더욱 그런 노림수에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번이 이제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는 뭐 또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추경 통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추경의 예산은 재난복구 예산이에요. 그러면 황영철 의원이 속해 있는 강원도 산불, 재난복구, 포항 지진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추경을 통과시켜서 그 예산 돈이 갈 지역이 자유한국당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유권자들은 빨리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유한국당 자기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막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한국당도 이게 손해입니까? 제가요. 이 시대 참 조사인으로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추경 처리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역대 정부에 비교해 봤을 때. 재난 추경은 지금까지 5번이 있었답니다. 2000년 루사, 2003년 뭐 매미, 2006년, 2015년 메르스, 이번에 산불 황지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5번 추경이 14.5일 만에 이건 여야 쟁점이 아니라 그냥 통과시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만 재난 추경을 무려 지금 우리 촬영한 날 51일째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역대 어느 정권을로 꼽으더라도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하루하루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재난을 당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자유한국당은 헤아리는가? 더군다나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이에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입이 10개라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급하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또 행동이 나왔어요.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실은 뭘 하는 데냐면 청와대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고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계속 궁지에 몰고 비난하고 압박했단 말이에요. 알다시피 청원 문제를 하면서 정무수석이 정당 해산을 설명하면서 마치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고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정무수석은 정당 평가는 국민의 몫으로 돌리겠다고 말해 정부의 권한 중 하나인 정당 해산 청구를 행사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청원 방식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에 답답하다, 못 기다리겠다라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특히 강 수석이 내년 총선을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거 운동과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양 원내대표들은 만나서 정말 하루에 몇 차례씩 만나서 고생하면서 지금 좁히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그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또 무슨 행동이죠? 아니 이제 그 국민청원은 소관 부서가 정무수석실이에요. 183만 명의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해산하라고 청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어요. 저는 그게 무리한 단어인가? 대통령한테 빨갱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게 뭔 무리한 문구인가요? 준엄한 심판이다. 내년 총선 때까지는 기다리기 답답해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요. 국민 소환제 같은 경우는 17대부터 이것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미뤄졌어요. 황영철 의원님도 국민 소환제 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국회에 법이 지금 3개가 올라와 있어요. 아니 국회에도 지금 국민 소환제 법이 3개나 올라와 있고 아니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답변하는 게 뭐가 이게 야당 비난이에요. 아니 제 얘기는 때와 장소가 있는 거지. 지금 추경이 이렇게 급해가지고 있는 순간에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또 그런 식으로 화면까지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냥 무슨 대국민 담화 발표하듯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난 그게 저건 또 왜 저럴까? 정무수석이나 정무비서관이 그런 답변을 안 했으면 자유한국당이 벌써 들어갔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그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네, 이게 뭐 마치
야당이 바깥에 나가서 싸움해서 국회가 파행돼서 추경도 안 되고 그러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경제도 안 되고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야당만을 공격하는 것은 절박함이 아직 묻어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강기정 정무수석이 그 국민청원 문제와 관련된 발언이 본인이 좀 셌다고 생각했는지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갔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발언의 경위들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또 비공개 또 대화도 나누면서 네. 그래도 일정 부분 좀 풀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 좀 이루어져서 좀 이제 국민들이 우리 정치가 뭐 굉장히 좀 분통도 터지고 네. 그랬는데 이제 조금은 나아지는가 보다라는 걸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